자, 이번엔 한국일보 봅시다. 한국일보 봅시다. 자, 문재인 안철수 안보에 승부수 던지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 불가피할 수도. 5+5 긴급 안보회의 공개 제한 등 리더십 부각 중도 확정적 포석. 안철수는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공조 필요성, 중국의 설득 강조. 중도 보수 경관 지지위의 총력. 뭐 그냥 서류상 나오는 얘기들이네요. 자, 중국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 반환하라 지시. 북한의 추가 도발 경고 메시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도움 없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면입니다. 대권주자들 4차 산업혁명 고민 너무 부족. 맥킨지 한국사무소의 최원식이란 사람이 쓴 글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그 퍼즐 최종 그림 그린 뒤 조각 맞추든 풀어야 하는데 드론 띄우자, 교재 풀자, 피상적 구호만 외치고 있다. 욕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부제를 보니까 괜찮은 기사 같습니다. 삼면입니다. 집권 때는 조속 방미, 달라진 문재인, 사드 당론까지 바꾸는 안철수. 문재인 띄워주는 기사군요. 하긴 뭐 한국일보 측에서 문재인 띄워줄 이유는 없지. 한국일보는 지금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그 보도하는 축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공정하게 보도하는 축이에요. 지금 사실 사드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안철수의 행보를 어쨌건 정확하게 이제 짚은 거고,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미적대는 그 입장에서, 문재인은 이제는 뭔가 미적대는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 박지원 얘기 하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공정하게 보도하는 거예요. 느끼기 그렇습니다. 사면입니다. 문재인 갈 길 바쁜데 민주당 선대위는 출발부터 삐걱. 안철수 딸 재산은 1억 2천만 원과 자동차 한 대다. 문재인 측 제기, 수상한 거래 의혹 반박했다고 하는데, 사실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철수 측에서 그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라고, 예, 그런 얘기를 했다가 맘카페 등이 대거 안철수에 대한 안티로 돌아서는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설 유치원들을 늘리겠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가 뭐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 허허 오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 정확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대거 빡쳐죠. 그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상식 없다고 뭐라 그러고 부끄럽다고 뭐라 그러고 사회 악이다 뭐 그런 얘기해도, 사회 암세보다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거하게 날렸기 때문에 안철수의 표가 좀 대거 떨어져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꽤 큰 논의였어요. 자, 오면입니다. 보조금 건지려 18일 이후 대선판 또 한 번 출렁. 이건 뭐지? 의석수 기준에서 보조금 지급한다고? 안철수 문재인의 첫 역전이라는 여론조사가 샘플링 왜곡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KBS 연합뉴스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전문가들은 신뢰성을 따져볼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그 비적격 전화번호 비율 크게 주는 등
표본 추출 왜곡한 거다. 휴대폰 번호가 3만 개나 휴대폰 번호 3만 개나 추출했는데 국번이 60개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6면입니다. 정부 한반도 4월 위기설 근거 없다. 예, 뭐 그 얘기하고 있고.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또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면에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건데, 공포증 지나쳐 초기에 치료받으면 문제없어 라고 했는데, 아까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은 내가 안 읽고 그냥 일부러 지나갔거든요.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가 있지 싶어가지고 지나갔는데, 대주에서 읽어드릴게요. 어디 있더라? 아, 하필이면 오늘 이게 42면이라 가지고 내용도 없는 게 양만 엄청 많아가지고 있잖아. 조현풍 얘기가 어디있지? 아까 되게 크게 다뤘거든?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씨, 진짜 양 많다. 진짜 영양가 없는 기사들인데. 아, 여기 있네. 자, 29면, 조선일보 29면 기사입니다. 조현병, 약 안 먹으면 환청, 망상 시달려 분노, 폭력성 짙어진다. 라는 게 조선일보 29면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8면 기사는 어떤 거냐면은 조현병, 공포증 지나쳐 초기에 치료받으면 문제없어 라는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 부제로 이제 그 뭐 치료 잘하면 꾸준히 하면은 정상생활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타고되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이따위려는 거예요. 한국일보에서는 공포증이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분노 폭력성 짙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어느 쪽이 우리가 사회의 분열을 불러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부끄러운 겁니다. 특정 집단을 지시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많이 부끄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특히 무슨 일간베스트 버러지들 같은 놈들 말고 조현병 환자들은 애초에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 조선일보에서 저런 태도는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구독자들이 훨씬 더 이제 분노 폭력성이 짙을지도 모르는데, 그지? 맞지? 신면입니다. 신동빈의 운명 사회면입니다. 안종범 입에 달렸다라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심사 우병우 최순실 비보고 없었다. 우병우 영장 심사가 기각됐다고 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11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무계계약직 전환 첫 인정. 상시 초과 근무했다면 전환 대상이다. 그러니까 원래 초단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계약직, 그러니까 이게 무계약직으로 이제 그 전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해 놓고는 항상 초과 근무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나 마찬가지로 이제 근무했다라는 게 여기 요 사람의 입장인가 봐요. 자, 부제가 이렇습니다. 상시 초과 근무했다면 전환 대상이다. 초등 돌봄교사 부당해고 판정. 저임금의 연장근로 횡포 시달린 58만 명 지위 논란 가열됐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런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썼네요. 학부모 5명 중 3명 황금 연휴 달갑지 않아. 왜? 그냥 놀면 되지. 사람들이 뭐 할지 고민돼가지고 달갑지 않다 그런가 본데. 자, 아무튼 역시 사이면에 한국일보 사이면은 저를 배신하지 않네요. 좋은 기사이셨습니다.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님들은 다 노동자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노동자인 거예요. 우린 다 일을 해서 돈을 받으니까. 경제면 피마르는 대우조선 B플랜 때는 손실 2조 플러스 알파다. 뭐야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는 진짜로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 신세 망치는 거고. 오피니언입니다. 30년 몰표의 추억. 지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영남 호남으로 나뉘었던 옛날의 대선 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요런 이야기 있네요. 마지막 문단이 재밌네. 대통령 탄핵에 거부감이 큰 TK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두 사람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 뿌리가 같으니 전략적 선택도 어렵다. 이념과 세대 투표로는 몰표가 나올 수 없다. 박근혜가 지역을 안고 뛰어내린 것일까? 박근혜가 지역을 안고 뛰어내린 것일까? 라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전략적 자율성 시대의 안보 전략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미국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 배제하나 압박 열변도가 최선책인지 고민해야 민간 교류 통한 중층 전략 가능성은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고용 창출 위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 필요하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쓴 글인데 몇 가지 기능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다섯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시장 개입은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공공기관은 민간과 경쟁하지 말고 민간을 감독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공익성 낮은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공익성도 없으면서 시장에 참여해서 민간의 수익 창출 기회를 박탈하는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5가지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을 좀 키우자 아니면 좀 늘리자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나는 이제 사실 이 사람의 이제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나는 이제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사실 사기업들이 해야 될 일도 공공기관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방향 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부분 이야기도 나는 이제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이분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히려 좀 그런 예를 들면 시청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공기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물론 한전 새끼들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신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나한테는 있어요. 이분은 좀 더 그걸 열어놓는 겁니다. 자, 5만원 서구인 성장하는 아시아인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사설입니다. 대선 후보들 국민 안보 불안 해소할 방책 있기는 한가. 대선 여론 왜곡하는 여론조사 철저히 가려내야. 전교조 전임자 징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아, 판결이 안 나는데 징계하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조선일보에서 며칠 전부터 이제 요거를 얘기하던데 징계하라고. 요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나 봅니다. 자, 끝. 오늘 한국일보를 요걸로 끝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게 많은데 이따가 조금 쉬다가요. 이따가 이제 방송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요. 매주 화요일 11시마다 그 토트 자산 컨설팅의 이제 성견 대표님 모시고 경제하고 이제 재테크 이야기를 들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이번 주만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23시 하고 오후 11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화요일 꾸준히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여러분의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